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챗GPT나 그록 등 여러 유료 AI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서 리서치나 팩트체크 등 다양한 작업에 AI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된 이후로 또 한 번의 AI가 큰 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제미나이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AI 성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여러 전문 미디어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조차 제미나이의 성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현재 제미나이 3.0 프로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딥 리서치를 여러가지 직접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퍼포먼스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3.0 프로를 활용을 해서 올해 한 해 동안 파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부분, 또 커뮤니티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등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이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 평가를 해달라라는 딥 리서치를 요청을 해보았고요. 전반적으로 결과물, 이 퀄리티는 매우 높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서 팩트체크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구글 제미나이 3.0 기준에서 보았을 때 파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에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에 78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전환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적 실험 중 하나이다, 이런 문구를 인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석은 현재 공개된 백서, 노드 데이터, 커뮤니티 활동 지표를 종합을 해서 산출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부분은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을 하고 이 프로젝트 핵심 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기술적 완성도와 토크노믹스는 높은 잠재력과 함께 해결해야 될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파이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를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 작업 증명 POW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을 한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분산된 노드를 메인넷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파이 테스트넷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노드의 수는 35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만 개 이상의 노드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 파이 오픈마인드와 협력을 해서 이 35만 개 이상의 노드에서 발생하는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오픈마인드의 이 AI 학습과 생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 POC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파이노드가 블록 검증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는 추가적인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메인넷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드의 수는 약 300여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코어팀의 이 슈퍼노드를 제외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커뮤니티의 노드는 이 슈퍼노드의 형태가 아닌 아직 왓처 수준의 노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중앙화 논란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파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명확한 감점 요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현재 파이의 탈중앙화 수준이 완성 단계가 아니고요, 아직도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혹은 과도기 단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운영 중인 이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의 성능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이 블록체인 전송 속도 자체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의 SCP 기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은 약 5초마다 생성이 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5초 이내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스텔라와 동일한 프로토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의 미래를 미리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스텔라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블록체인 시장을 보면요, 스텔라나 파이보다 훨씬 빠른 블록체인들도 몇몇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블록이 약 0.4초마다 생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최대 TPS도 수만 TPS로 나오기 때문에 스텔라나 이 파이 보다는 훨씬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솔라나의 경우 이 운영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이 솔라나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재시작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솔라나보다 역사가 훨씬 더 길었던 이 스텔라의 이 블록체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 아주 짧은 기간 한 번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멈춤 현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운용 가동률은 99.99%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US 뱅크와 같은 경우는 스텔라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내용들, 스텔라의 장점들은 이미 제 채널에서 한글 자막으로 영상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텔라의 역사성, 이런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파이는 스텔라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검증된 이 파이널리티를 가졌다라고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매우 빠르게 작동을 할 것이고 동시에 안정적인 이 파이널리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기술적 평가에서는 TPS나 이 파이널리티 점수에서는 파이가 짧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파이에게 미리 낮은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의 KYC 인프라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가 자체 개발한 이 분산형 KYC 솔루션은 분명히 혁신적인 시도이지만 현재로서는 처리 속도 병목 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오픈민넷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유니크한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약 1750만 명이 KYC 완벽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중 157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해서 활성화된 파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수치를 단독으로 보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흡사한 목표를 가진 유사 프로젝트들과도 비교를 해보고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려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가 제 채널에 올려드린 월드 관련 영상을 보시면 파이를 좀 더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과 이 알렉스 블라니아가 직접 출연을 해서 이 월드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설명한 영상이 있었고 그중 일부를 제가 한글 자막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장면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 월드는 현재까지 약 3,700만 개의 월드 아이디가 존재하고 그중 약 1,700만 명이 신원 인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1,700만 명은 공교롭게도 파이의 KYC 통과자 수와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흥미로운 점은 파이와 월드 모두 201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두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함께 소개를 하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와 월드의 이 인증 증가 추이가 거의 동일하게 현재까지 움직여 왔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가 1000만 명 KYC 돌파를 했을 때 월드 역시 흡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상으로 1인 1계정 신원 인증을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사실상 이 두 프로젝트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증가 상승 곡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파이나 월드처럼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완해가면서 이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니겠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월드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커뮤니티를 보유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 프로그램 성장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샘 알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는 현재 월드가 전체 목표의 약 1% 수준에 도달을 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700만 명의 신원 인증 수치를 매우 자랑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억 명, 나아가서 수십억 명의 신원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1%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0%에서 1%로 가는 과정이 전체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인 10%, 50%, 80%로 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면은 이 월드가 약 6년에서 7년에 걸친 구축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이제 1%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파이도 똑같이 1%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이도 결과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명에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는 KYC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이 KYC가 수많은 가계정과 우회 방법을 막아내야 되고 또 AI 학습에 집중을 하면서 KYC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1%의 도달 과정이 매우 길고 어렵고 우리에겐 지겹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파이 역시 이 1%라는 구간을 넘어서면은 앞으로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제미나이 분석표로 돌아가서 현재 KYC 인프라에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팩트가 맞겠고요. 어쨌든 이 현상을 우리는 단순한 단점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도약을 위한 기술 개발 단계로 그냥 평가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들의 안목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파워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크립토에서 이 커뮤니티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기업의 어떤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이 크립토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들이고 미래의 사용성을 전제로 해서 발전 중인 하나의 무형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또 이 구조가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해당 크립토 프로젝트는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커뮤니티에도 개발자 수나 실제 파일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의 참여를 해주는 이 인간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크립토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보는 이 파이 커뮤니티 파워를 보게 되면요. 일단 파이 앱 다운로드 수가 1억이 넘은 지는 오래되었죠. 이것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만 1억 회 이상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앱 스토어를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앱으로 실제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 대략적인 인기지 유저 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약 6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KYC를 받은 인원은 약 2,100만 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제미나이가 이런 수치를 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얼마 전 발표가 된 KYC 완전 통과된 인원이 1,750만 명으로 발표가 되었고 여기서 임시 승인 수치를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2,100만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수치는 약 1,500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의 팔로워 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X에서 파이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이미 400만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이미 탑5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 팔로워 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기업의 경영인들, 또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투자 분석가들, 아니면 프로젝트 재단들이 가장 많이 소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X라는 이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팔로워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비례해서 거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X에서도 지속적으로 복 계정들을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도 점점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높은 팔로워를 보유한 크립토 관련 계정들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바이낸스가 넘사벽이긴 합니다. 1,500만 이상이라는 너무나 높은 팔로워 수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바이낸스라는 것은 이것은 단일 크립토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래소 플랫폼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단일 크립토 베이스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당연히 비트코인 816만으로 나오는데 이 계정이 1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도지 경우 밈코인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메이저 반열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또 이 X라는 소셜 플랫폼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도지의 홈그라운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파이가 되겠는데 파이가 약 428만 명 정도의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팔로워 수를 이제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정도 성장 수치면 미래에 파이가 X상에서 도지를 제치고 비트코인을 잡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의 팔로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분석을 하기에 파이의 진성 유저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성 유저라는 것은 파이 계정을 팔로워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 X상에서 파이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및 리트윗을 하는 비율이 탑코인 대비 월등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죠. 며칠 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일일 강세 트렌딩 코인 순위가 나왔는데 파이코인이 탑 10에 여전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중반에는 이 파이가 상장되고 나서 1위를 많이 기록을 했고 적어도 5위 안에 항상 유지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코인 시장이 배어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에 파이 가격 또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파이 커뮤니티는 파이 강세를 원하고 있고 이
온라인상에서 응원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는 각 코인의 가격이나 시총과는 관계가 없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커뮤니티 심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코인마켓캡 이 플랫폼에서 커뮤니티가 파이글을 쓰게 되고 또 블리시 버튼을 많이 누르게 되면, 즉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할수록 이 순위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상장 이후에 짧게 수명을 하고 그 커뮤니티가 사라져버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파이 같은 경우 커뮤니티가 확실히 다르다. 이미 폐쇄형 메인넷에서 6년 이상을 버텨왔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가격 하락과 별개로 커뮤니티 활동은 일관성 있게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분석을 하기에 왜 코인의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 코인이라는 것은 미래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돈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메칼프 법칙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즉 네트워크의 가치가 참여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칼프 법칙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화기 발명품을 우리가 보자면요, 전화기가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전화할 곳이 없으면 그 전화기의 가치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2대가 되면 그 전화기 사이에 회선이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하나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기가 10대, 100배로 늘어날수록 전화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파이라는 크립토도 사용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증가를 해야 파이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실험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앞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발전을 하고 파이의 실제 유틸리티가 증명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메칼프 법칙이 적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요, 파이의 사용성이 매우 한정적이고, 또 현재 파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립토 참여자들이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또는 채굴하고 있는 또는 매수하고 있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참여만 하고 있는 그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칼프 법칙이라는 게 논리처럼 흐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커뮤니티, 이 뼈대 단단함을 평가를 하기 위해선 이 머릿수가 정말 중요하고요, 파이가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파이 생태계에 이런 대형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면서 여러 장점과 단점이 또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장점부터 보자면요, 즉각적인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하다.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난관은 유저 모객이 되겠는데, 파이 같은 경우 이미 6천만 명 이상의 잠재 고객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는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초기와 유사한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VC 덤핑이 없는 클린한 분배가 있다는 것인데요, 솔라나나 앱토스 등은 초기 투자자의 물량이 시장을 억누르게 된다. 하지만 파이는 100% 커뮤니티 채굴 기반이기 때문에 거대 세력의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나 덤핑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강력한 하방 지지가 있을 수 있는데, 3년에서 5년간 채굴 버튼을 누른 노력 때문에 유저들은 헐값에 파이를 팔지 않으려는 심리적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는 가격 폭락 시에 강력한 매수 대기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점, 리스크 차원에서는 거대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즉 인원이 많은 만큼 초기에는 오픈되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겠다라는 대기 수요도 천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초기에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부족하다면 가격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사실 현재 파이 가격을 보면은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단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 부재와 이 속도 관련해서 이걸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00만 명의 KYC를 처리하느라 메인넷 개발이 수년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너무 큰 커뮤니티는 의사결정과 기술 업데이트 속도를 둔화시키는 공룡의 몸집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낮은 암호화폐 이해도에 대해서도 지금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많다라는 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 시드 구문을 분실하거나 스캠에 당하기 쉬운 취약한 유저층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초기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모두 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이가 초기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는 이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대량의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백만 개의 해킹된 물량들이 또 소화가 되는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단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가격이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방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래에는 유틸리티가 활성화가 되고 KYC나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파이 가격이 우상향 가능성도 있다라고 중립적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미나이가 보는 이 토크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는 코어팀에게 할당되고 커뮤니티 채굴의 65%, 그리고 재단과 생태계 사용으로 10%, 그리고 요동성 풀의 5%가 할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커뮤니티 채굴 650억 개 한 번에 모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과거 및 현재 또 미래 채굴 보상의 최대값이 650억 개라는 것이고,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물량만 결과적으로 메인넷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팀 보상은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티가 채굴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양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해제가 된다. 이것은 코어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실제 유통 물량을 분석을 해보면 1000억 개는 최대 발행 한도일 뿐이고,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된 후 락업이 해제된 물량일 수 있는데, 그래서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치는 80억 개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전체 공급량의 8% 수준이고, 여기서 락업 물량이 약 60억 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즉 75%가 1년에서 3년에 묶여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락업 비율을 보게 되면요, 가장 압도적인 수치가 3년 100%, 3년 90%가 압도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수량은 약 20억 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시총을 예상하는 테이블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AI, 제미나이의 분석일 뿐이고요. 또 크립토 시총이라는 개념은 주식의 시총과는 좀 더 다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상장 직후에 시총이 11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5위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미나이가 보기에도 시총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나 리플의 순위권은 앞으로도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총 6위에서 10위권까지 진입을 노리는 경우라고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탑 20위권의 어떤 링크나 아발란체 정도의 시총을 유지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순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예상치는 탑 50위권을 유지하면서 알고랜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총 50위권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메이저 코인들이 50위권에 지금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50위권을 보았을 때 이오스라든지 샌드처럼 실망 매물이 폭주한다거나 유틸리티 부재 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잊혀져가는 공룡 코인들과 비슷한 경로이기 때문에 파이가 이런 그룹과 섞여 있을 경우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 파이의 미래 가격을 움직이는 7가지 핵심 동력을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눠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커뮤니티 규모는 분명하게 긍정이다. 6천만 명 이상이고, 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이고, 가격이 크게 덤핑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가장 확실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 코어팀 운영 능력에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스탠퍼드 출신의 기술력은 우수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연과 소통 부재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이행 속도가 관건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 기술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최근 KYC 속도 개선 및 파이 브라우저 업데이트는 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앱 생태계가 웹 3.0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중립 부분으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 부분으로는 역시나 매도 압력, 오픈 직후에 일단 팔고 보자 라는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P2P 결제 시도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 사용 빈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킬러 DF 부재와 또 가맹점 확대가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중립적으로 좀 숙제를 남겨놓은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상장 및 가격 검증 관련 부분인데요. 거래소 상장은 필수적인 관문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투기 세력에 의한 변동성을 강력한 홀더, 커뮤니티와 실수요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시장 가격을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평가를 보자면 파이는 웹 3.0 뿐만이 아니라 2.0 사용자들까지도 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을 하여 다양한 유틸리티를 창출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실생활의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점수, 그 다음으로 경제성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 구글 제미나이가 분석한 파이 프로젝트 함께 확인을 해보았고요. 일단 AI 분석이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필터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평소 즐겨 쓰던 AI들이지만 특히 이번 제미나이 3.0 프로의 놀라운 발전을 제가 체감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또 파이 네트워크를 더 마이크로 분석해서 쉽게 또 인포그래픽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파이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동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또 강력한 잠재력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 그중 하나가 커뮤니티가 되겠죠. 최근에 이 파이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 G12 논쟁이나 KYC 임시 승인 문제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잡음과 논쟁이야말로 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졌다라는 또 반증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프로젝트에는 또 어떤 논쟁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계속 성장시키고 유지해 나가면서 파이의 기술적 문제, 숙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미래에 분명 좋은 결과들을 마주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